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 국민들을 태울 전세기가 오늘 미국으로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구금된 300명 모두 자진 출국 형태로 떠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 작전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레이스에도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LA 북쪽 발렌시아에 20년 만에 11번째 한국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LA 카운티 놀웍 지역에서 80대 한인이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맹견 2마리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 국민들을 태우고 갈 전세기가 오늘 한국에서 출발합니다. 대통령실은 추방이 아닌 전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귀국편 전세기가 오늘 미국 현지로 출발합니다. 386석을 갖춘 대한항공 전세기로 구금된 근로자 300여 명이 한꺼번에 타고 올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40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버스로 이동해 전세기에 탑승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추방이나 이런 처분이 아니고 자진 입국으로 전원을 우리가 전세기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공분을 미국에 전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단기 예법을 찾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부처에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구금된 국민들을 모두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키고 미국 재방문 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은 내일 귀국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연방정부가 시카고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이민 단속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불법 체류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역사회와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드웨이 블리츠라는 이름의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불법 체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며 20세 여성 KT 아브라함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이 불법 체류자, 특히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 정책에 따라 시카고에 머물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을 옹호하는 지역사회와 변호사들은 연방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번 이민자 단속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공공안전 및 치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일대에 재앙 수준의 무력을 투입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는 독재자를 흉내내려는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과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번 단속이 오히려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과 긴장을 조성한다며 연방정부 조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 작전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레이스에도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 정책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특정 후보에게 표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우스 LA에 위치한 흑인 커뮤니티 유력 주간지인 LA 센티넬.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이 오늘 이곳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7월 출마를 선언한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LA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공식 선거 캠프에 출발을 알렸습니다. 출정식을 겸한 이날 회견에는 캐런 베스 현 LA 시장도 참석해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랜 정치적 동료이자 각각 흑인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전현직 LA 시장이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 밖에 지역 흑인 정치인들과 언론 종교계 인사들도 비아라이고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I think as we are in this crossroads in our country, not knowing exactly where we're going to go with what is happening in Washington, we need a leader like Antonio Villaraigosa to be the next governor of California. 비아라이고사 후보는 지지 수락 연설을 통해 연방 이민 단속으로 위기에 놓인 캘리포니아주를 구할 적임자로 자신을 꼽으며 커뮤니티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Unidentified so-called law enforcement come in with assault weapons, flashbang grenades, dividing children from their mothers in hospitals and schools. I say no. I say no to this threat to our democracy. 라티노 표심에 더해 흑인 커뮤니티 지지까지 등에 업은 비아라이고사 후보는 단번에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의 유력 주자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20여 명 가운데 케이 리포터 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과 전 팍스뉴스 진행자인 공화당 스티브 힐튼이 각 당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이민 정책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선거는 향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을 역임하고 LA 시의원을 거쳐 2005년 41대 LA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130년 만에 첫 라티노 LA 시장으로 8년간 재직하는 동안 한인 사회를 비롯한 여러 소수계 커뮤니티와 화합하고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둔 지금의 LA 대중교통이 크게 개선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LA 한인 각계 인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한인 유권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They could easily go in Korean neighborhoods, and we saw in Georgia that they just deported multiple Koreans. This is a threat to our democracy. Look, everyone believes that we have a right to secure our borders. Korea does, Mexico does, the United States does. But we do so humanely. We do so respecting human and civil liberties. 내년에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레이스는 LA 지역을 대표하는 유력 정치인의 가세로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자리한 발렌시아에 11번째 한국 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활용해 빌보드 차트를 휩쓴 K-팝 데모넌터스의 음원 열기로 한글은 더 이상 낯선 외국어가 아닌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친숙한 언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의 문화가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타고 우리 한인 차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까지도 한글 학교를 통해서 한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방면으로 한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3년간 한국어 교육에 앞장선 남가주 한국학원이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자리한 발렌시아에 또 하나의 한국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20년 만에 저희가 새롭게 이 발렌시아 지역에 한국 학교를 세우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한국 학교 설립은 발렌시아 지역 인구 유입 증가세와 한국어 교육 열기가 더해진 결과로 전해졌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쪽에서 왜 남가주 한국학원이 한국학교를 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왔어요. 발렌시아가 생각보다 한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학생들 역시 가까운 곳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게 된 점을 반겼습니다. I'm expecting to meet new people, learn about Korea. And I've been interested in Korea for a long time. 미국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그냥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좀 까먹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말 배우고 싶은 마음에. My dad is Korean, so I kind of want to learn more about it, learn more about my culture. 발렌시아 한국학교는 유치반 2개, 1학년과 2학년 학급이 각각 1개씩 운영되며 기초반과 고급반 등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됐습니다. 학교 측은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추석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하면서 한국과 한글 알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필렌에서 50대 여성이 70대 한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터스틴 경찰국으로는 지난 2일 올해 72살인 민디 금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금 씨는 2일 오전 9시 30분쯤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을 벌인 수사당국은 금 씨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4일 수사당국은 샌버나디노의 필렌 주택에서 렌트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던 57살 마가렛 미니어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마가렛 미니어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입원 이후 수감될 예정으로 경찰은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80대 한인이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맹견 2마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한 견종은 대형견인 로트와일러로 견주도 없이 목줄이 풀린 채 주택가를 활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6시 45분쯤 노워크 지역에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산책 중이던 86세 남성을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개들에게 왼쪽 팔 등을 물렸고 동맥이 손상돼 심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맹견들은 피해자를 물고 놓지 않았으며 지나가던 행인 2명이 급하게 달려와 개들을 떼어놨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과다출혈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다음 날 결국 사망했습니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독일에서 경찰견으로 활용되는 견종으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물림 방지 등의 심각성을 알리는 비영리 단체 도그바이트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관련 사망건 가운데 로트와일러에 의한 사망자는 총 51명이며 핏불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격퇴하겠다며 휴전 중재국 카타르를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나서 이번 공습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 상공에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곳은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하마스 휴전협상 대표단이 모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던 중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 직후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고위급 지도자를 겨냥해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서 군사작전을 벌여왔지만 카타르를 공격한 건 처음입니다. 카타르가 하마스 등 영내 무장 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휴전 중재 역할을 해온 만큼 휴전 협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범죄적인 공격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높은 금리, 흔들리는 시장 분위기, 요즘 부동산 관심 많으시죠?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진홍 회장 모시고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 특히 남가주 중심으로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최근 높은 금리가 주택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바이어와 셀러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그 높은 금리와 이자율 때문에 많은 구매력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네. 보통 구매력이 40에서 50%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 구매력은 약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매물은 좀 어떤가요? 매물은 현저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작년보다 지금이 한 37% 정도 매물이 늘었고, 그리고 매물이 마켓에 있는 시기가 한 20일에서 28일, 약 한 40%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복소포 같은 경우도 좀 줄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복소포도 줄고 그로 인해서 바이어들은 셀러에게 크레딧 요청이나 가격 조절이 조금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매물 상태도 좋고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이 좋으면 아직까지도 빠르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이 매매 둔화가 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매매가 느려지면서 매매에서 렌트로 돌리는 홈오너들이 많아지셨어요. 그 렌트 매물이 많아지면서 이제 또 렌트가 상승하는 그 급등하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상업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여기 LA 한인타운을 보면은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업용 공실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서는 그 재택근무가 주 이틀에서 3일 정도의 하이브리드 근무로 많이 변환이 되면서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보다는 공실률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형 창고 임차 매매 이런 부분은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형 창고나 이제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관세 협상 때문에 매매와 이제 임대를 좀 멈칫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그렇군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진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주거 시장은 조금의 상승폭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몰개지를 받으신다고 해도 이자가 좋아지면 재형자를 통해서 이제 먼틀리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좀 있을 때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 이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첫 인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가격 책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첫 인상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미리 인스펙션을 받으신 후에 인스펙터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인스펙터가 지적하는 부분을 미리 수리하신 후에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전 세계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 4명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과학 전문 매체 유리 걸러트를 인용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44%가 자신의 병을 모른 채 그냥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91%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실제로 혈당을 잘 관리하고 있는 비율은 42%에 그쳤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질환, 실형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혈당 관리가 장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흔히 어린 시절에 발병하지만 제2형 당뇨병은 보통 청소년기 후반이나 성인기에 발생합니다. 불량한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당뇨병의 조기 경고 신호로는 잦은 배뇨, 과도한 식욕,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흐릿한 시야, 구강 건조, 잘 낫지 않는 상처나 감염 등이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한 마을이 공습을 당해 최소 2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연금을 받기 위해 서 있던 노인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거짓 주장이라며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송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으로 차 한 대가 처참히 부서졌고 일대는 폐허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오전 11시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야로바 마을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소 24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활공폭탄을 이용한 표적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іяни точно знали, куди б'ють, точно бачили, що б'ють по цивільних. Це були звичайні люди, які отримували пенсії.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서 마지막 작전을 한 게 7일 밤이었고 폭격 맞은 마을 근처도 아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폭발 흔적도 활공폭탄 폭발 결과로 보기엔 너무 작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불리한 전선 상황을 덮기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주식시장은 이틀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내스닥은 개장 내내 뒤처지다 막판에 탄력받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일 연속인데요. 오늘 가장 크게 오른 다우존스는 금요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다우 종목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4주 만에 가장 크게 올라 5개월 최고치로 반등한 것이 큰 도움이 됐는데요. 금값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장 초 발표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고용 데이터 재조정 결과는 무려 91만 1000건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조정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에서 30만 건임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역대급인데요.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추기는 호재로 해석됐지만 이미 다음 주 금리 인하 확률은 100%에 달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어제 11.8%였던 0.5%포인트 B급 확률은 8.2%로 축소됐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30%나 쪼그라든 건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이틀째 사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PPI와 CPI의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크게 출렁이고 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